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학교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푹푹 찌는 날 어제까지 계속되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조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요. 안타깝게도 정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연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사실 사고 자체는 지난 6일에 있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물류센터 택배 차량에 분류한 다음에 택배 실는 작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하던 학생이 마무리 작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새벽 4시쯤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이렇게 몸을 펴다가 뒤에 있는 기둥이 전기가 걸렸던 겁니다. 거기에 그대로 달라붙은 거예요. 전력이 굉장히 세게 흐르면 전자기가 발생해서 자석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달라붙어서 30초를 거기서 그대로 감전이 된 겁니다. 가까스로 뭐 제 옆에서 달라들어서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고 떼내고 했지만 30초 동안이나 그렇게 감전이 된 나머지 떨어졌다가 결국 16일 만에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유족 측의 입장은 업체 측에서 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뭐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 아들 잃고 가족을 잃은 그 유족 입장에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을 텐데 일단 유족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미 업체 측에서 안전불감증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인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연이어 이야기합니다. 해당 장소의 누전 사실에 대해서 이미 업체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주의사항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곳에 가서 그냥 청소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러니 이거는 인재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 물류센터 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일이 지금 처음이고 누전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건 역시 있지 않은 일이다. 처음 듣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있고 그 살려달라고 도움을 외쳤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얘기를 하기로는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누전 차단기가 내려간 게 아니라 나중에야 차단기가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아버지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원래 처음에는 뇌하고 장기가 손상이 돼가지고 뇌사 쪽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그래도 목숨이라도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하늘나라로 가버렸다고 하면서 그 애달픈 심정을 밝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뭐 또 평소에 효심이 깊었다고 하니까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 또 이 유명 놀이동산에서 인형탈을 쓰고 공연을 하는 알바생이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회사 측이 사고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계속 받고 있는데 회사 측의 이 사고 직후 대응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학생이 놀이동원에서 인형탈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쓰고 하다가 한번 쓰러졌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루 만에 이게 회복이 될까 싶은데 어쨌든 다시 일을 했으니까 본인이 일을 했는데 또 기절을 한 거죠. 그러면 빨리 이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예 그냥 좀 더워서 잠시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좀 쉬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정도로 좀 방치한 게 아니냐. 그래서 45분 만에 119가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데 45분 만에요? 바로 보내질 않고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회사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바로 연락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학생이 아르바이트했던 그 장소 자체도 굉장히 힘든 곳이었다라고 해요. 회사에서는 그냥 이거 실내에서 근무하는 거고 본인이 원하는데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내라고 해도 왜 그런 곳에 가면 높은 유리천장 있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말이 실내지 온실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덥고 직사광선이 바로 내려오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바람이 오히려 더 안 통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밖에 없고 또 이 놀이동산 저도 가보면 기억해 보시면 퉁퉁해야 되잖아요, 동물들이. 그렇죠. 그 안에 패딩을 넣는답니다. 옷을 더 입어야 될 것 같던데요. 일부러 그렇게 더 입힌다는 거예요. 말라 보이면 이 귀여워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탈도 무겁고 옷도 두껍고 하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1시간에 15분 정도는 강제로라도 쉬어야 하고 했는데 혹시 그런 것들도 제대로 안 지켜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고가 난 이후에 너희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셀프로 건강 체크를 좀 해라 이렇게 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직업이 극한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처음에 아침에 딱 출근을 하고 나면 그 체크리스트가 있답니다. 저 체크리스트인데 그건 뭐냐. 지금 네 컨디션이 어떠냐. 컨디션 상태를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눈답니다. 하나 양호, 그다음에 보통, 그다음에 나쁨.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본인이 체크를 하도록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 거고 내가 그날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뭐 나쁨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지만 이걸로 어쨌든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내가 이 건강 문제나 혹은 컨디션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면
뭐냐면 나는 오늘 어쨌든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이게 몇 번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이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도 생겨나잖아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런 셀프 체크리스트가 첫 번째 진짜 건강에 대한 체크가 가능할 것인가? 두 번째 이런 직업 조건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이런 체크리스트가 다른 사람들에겐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예.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실효성이 있는 그 대책인지 좀 의문이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유,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더위에는 1시간 일하고 15분 일하는 그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맞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한 차량이요. 쇼핑몰 지하 계단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제 오후에 인천 송도에 예. 쇼핑몰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3m 정도 되는 지금 아마 화면에 나올 겁니다. 저 쇼핑몰 지하 계단으로 통하는 곳인데 저기로 승용차가 돌진을 한 겁니다. 다행히 소방대원이 출동을 해서 뭐 안에 있는 운전자하고 동승자도 구해냈고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니까 내비게이션이 그대로 가라 그래서 그냥 내비게이션이요? 예, 네. 그러니까 주차장 입구인 줄 알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건데 예. 추가 조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운전자만의 잘못일지 좀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교수님. 우리가 흔히 이제 정말 불편한 표현 중에 하나로 운전이 미숙한 여성 운전자를 우리가 보통 김여사다 이런 얘기를 인터넷상에서 조롱하듯이 아니 이야기하는 근데 경우가 이 씨도 있고 있거든요. 박 씨도 있는데 항상 김 여사분이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 김 씨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나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게 운전 미숙이고 이게 과연 여성 운전자였냐 이거는 조금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날 처음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안으로 이 지금과 같은 차량 돌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유사 사건이 당일날 또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이게 착각하기 쉽다. 이게 네. 마치 입구가 주차장 입구랑 비슷하게 생겨서 이게 뭐 내비게이션이 인도를 했다 하더라도 주차장 입구처럼 비슷하게 생기면 우리는 그 건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운전 미숙의 문제이냐 아니면은 그렇네요. 일단 건물이 가지고 있는 혹은 그 지시할 수 있을 만한 여러 형태의 네. 문제이냐에 관련된 논의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됐을 수도 있고 만약 잘못됐으면 뭐 구조물 같은 걸 좀 설치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차도가 드네요. 아니라는 표식을 확실히 해야 하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또 차를 몰고 지하철 계단으로 내려가는 사고도 있었다면서요. 그게 생각보다 종종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지난 3월에는 부산의 부암역이라는 곳에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도 사람들이 내려가는 데가 지하철 입구는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럴 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부암역 쪽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갔던 경우도 있고 서울시내에서도요. 충무로나 공덕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 이게 워낙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도하고 바로 접해 있고 차가 갈 만큼 넓은 공간이기도 하고 주변에 뭐 공사하기도 하고 뭐 간판도 많고 해서 가끔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이거는 예.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폭도 굉장히 좁고 그러는데 저기서 만약 조금 더 내려왔다면은 아래 사람이 있다면 뭐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 사고로도 이어질 뻔했어요. 제동이 안 큰일 걸릴 나는 수도 있지 거죠. 않았을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게 꼭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예를 들어서 칠레에서 벌어진 사고 같은 걸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운전자가 그냥 계단을 주차장 입구로 그대로 건물로 들어가 버린 건데 지금 보이시죠? 저렇게 가다가 막 멈췄는데 멈춘 건 다행이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사람이 내리는데 예.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예. 내리면서 이 핸드브레이크를 안 걸고 그냥 내려버린 겁니다. 이거 그냥 그래서 내려갔겠네요. 그냥 차는 밑으로 곤두박질을 친 건데 예. 다행히 밑에 사람들이 없었기망정이 엄청난 대형 사고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저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가능한 침착하게 핸드브레이크 잡고 지금 CCTV가 흔들릴 정도로 저 충격이 크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사람이 있었어 보세요. 정말 그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예. 자,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데서는 일단은 무조건 천천히 가다 보면은 사고를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좀 안 발생하게끔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주위에 그런 건물이 있다 그러면 구조물 같은 거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해야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흘러서요. 1990년대 가요계를 정말 흔들었습니다. H.O.T와 잭스키스 콘서트로
맞대결을 한다면서요? 이제 세기의 대결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예. 이제 뭐 H.O.T나 잭스키스, 이제 잭스키스를 우리가 보통 제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뿐더러 아직까지 팬인 분들도 여전히 왕성하게 팬클럽으로 또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H.O.T가 이번에 10월에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근데 이게 2001년에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있던 공연 이후 17년 만인 거예요. 17년 만에요. 일단은 날짜는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 10월 13일이나 14일일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하필 이날이 잭스키스의 콘서트 날하고 같은 날인 겁니다. 맞대결이네요. 그렇죠. 잭스키스는 이제 YG 소속인데 10월 13일에서 14일까지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이미 뭐 9월에 신곡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태여서 10월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거라서 근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보면 지난번 처음 데뷔했을 때가 20년 전이었는데 그게 작년이었거든요. 20주년 작년에 기념 앨범이 나오고 또 정규 5집을 발표하고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드디어 콘서트가 이루어지고 이게 하필 또 H.O.T와 함께 가는데 이게 경쟁 구도가 아니라 굉장히 축제 같은 분위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팬들 사이에서는 뭐 축제지만 그래도 또 옛날 마음 생각에 경쟁심이 분명히 발동할 것 같아요. 이전처럼 그러는 건 아닌지 오랜만에 뭐 하얀 풍선, 노란 풍선 팬들이 잠실에 집결한다는 모습 자체도 굉장히 진풍경이겠지만 이전에는 사실 굉장히 살벌했었잖아요. 살벌했었죠. 정말 이렇게 살면 사건 사고 소식에 가끔 나올 정도였고 그러니까 특징이 그전에도 물론 뭐 인기 그 가수들에 대한 팬들이 많은 건 당연했는데 H.O.T나 잭스키스 때에 가서 팬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구성을 만들었어요. 팬클럽을 만들어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냥 열렬한 지지층에서 정당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같은 날 하는 것도 선의 의미에서 이제 우리 오빠들 다시 17일 만에 나오는데 저 다른 오빠들한테 밀릴 수 없어 하면서 옛날 추억으로 또 한꺼번에 팬들이 양쪽으로 나눌 텐데 지금 마음들은 예전엔 싸웠지만 이제는 다 같이 행복하자. 이제는 아마 그럴 일은 없겠죠, 당연히. 또 17년 만에 두 전성기를 다시 맞는 그 두 그룹이라서 더 팬들도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에 H.O.T랑 잭스키스의 히트곡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H.O.T, 잭스키스 노래 다시 들어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최원희 기자가 눈물 날 것 같아 이런 표현 저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뭐 90년대 음악회를 한다거나 연말 가요 뭐 시상식을 한다 그러면은 잭스키스와 이 H.O.T의 이 경쟁이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자, 근데 잭스키스 지난번 콘서트 때 뭐 인기가 여전했다면서요? 팬들의 사랑은 식지가 않고 세월을 타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그때 당시 콘서트를 하는데 이 밴드 우리가 요즘 팬덤이라 그러잖아요. 이 팬들이 함께 이 잭스키스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때 당시 왜 조금 전 우리가 들었던 노래 중에 맨 마지막 노래가 커플이라는 노래거든요. All Love 나왔던 이 노래를 팬들이 무반주로 떼창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잭스키스 멤버들이 굉장히 감동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저도 일어나네요. 그러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날 2016년도에 있었던 잭스키스 콘서트가 이때 콘서트 이름이 옐로우노트였는데 당시 2만석이 전석 매진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지속적인지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이 H.O.T도 그렇고 또 잭스키스도 그렇고 2015년도에 이 무한도전에서 토토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잭스키스에 대한 사랑이 이제 다들 확 다시 올라오면서 그때 당시 전체 멤버들 중에 고지용 씨를 제외하고 5멤버가 다시 YG랑 또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데뷔 20주년 앨범하고 정규 5집을 또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제 10월에 있을 콘서트 후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잭스키스가 먼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합을 해서 이제 H.O.T 팬들도
우리 오빠들은 언제 결합을 하나 기대를 했는데 올해 그 초에 프로그램 통해서 결합을 하고 이번에 콘서트로 다시 만나서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인기가 옛날 인기가요. 꺼져버린 사화산이 아니라 그냥 용암이 안쪽에 잠자고 있는 휴화산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말씀하신 그 예능 프로그램의 응원을 안겠다 응모가요. 무려 H.O.T는 17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신청이. 그러니까 다시 공연을 하면 다시 한번 그때처럼 열기가 뿜어져 나올 것 같은데 얼마나 한 게 이 H.O.T 같은 경우도 정규 앨범 5장이 전부 100만 장을 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했고 제 막내 여동생도 그때 당시 온 집안을 H.O.T 사진으로 도배를 해놨던 기억이 납니다. 뭐 도배할 수도 있지 뭘 그걸 짜증스럽게 말씀하세요. 자, 저 당시에 사실 저도 H.O.T 제스키스 활동할 때 이제 콘서트 사회를 참 많이 봤었는데 사회자를 과연 누구를 쓸지 저 같은 사람 써도 옛날 추억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자, 조금 더 세대를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트로트계의 양대 산맥 송대관 씨, 태진아 씨가 있는데 자, 언제부터 이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까? 사실 이분들은 거의 활동하시는 궤적이 좀 비슷하시긴 해요. 대표적으로 잠시 중단을 하셨을 때 다 같이 해외로 나가셨다가 송대관 씨가 먼저 88년도에 이민생활 청산하시고 들어오셔서 오자마자 정 때문에라는 노래로 20만 장 판매하면서 기록을 올렸고 그 이듬해 태진아 씨가 미국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 유명한 옥경이 노란 손수건 이런 것들을 발매를 하지 않습니까?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바로 다시 또 복귀를 하셨는데 두 분이 그렇게 복귀하시고 얼마 안 되신 다음에 라이브 토크쇼에서 워낙 가까우니까 원래 우리 친한 친구일수록 원래 조금 말도 좀 심하게 해도 서로 야기가 되는 하잖아요. 송대관 씨가 먼저 굉장히 타박을 했답니다. 태진아 씨를. 그랬더니 태진아 씨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 형님이 뭐 더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들이받았는데 그 모습이 팬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두 분이 이상하게 묘한 짝꿍이 돼가지고 함께 다니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 사이가 안 좋으신 줄 알았어요. 처음 그 말만 봤을 때는요. 이 라이벌 구도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두 사람의 사이를 오해했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태진아는 그 버리장머리 싸가지 없이 왜 너를 이렇게 가르치고 흠집내고 어머니 입장에서 그런다냐? 그렇죠.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 그냥 방송이니까 안 들은 게 그래요. 그 버리장머리 좀 고쳐놔라 그거 진짜. 그 속상해서 못 보겠다고. 아닌가. 그놈은 말이요. 어떻게 너한테 맨날 나쁜 얘기만 한다냐? 그 너 둘이 먹고 사는데 뭐 지장이 있냐? 웬만하면 그만 만나라 안 하고. 아니 그거 다 짜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 태진아 씨, 송대관 씨 함께 콘서트를 해서 또 굉장히 잘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라이벌 콘서트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인트 콘서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분들이 귀여운 앙숙이잖아요. 옛날에 이제 고춘자 장소팔이 있었다면 이제 태진아 송대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실제 이제 외부에서 지금 태진아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그 콘서트 사업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앙숙이면서 그 송대관 씨하고 같이 그렇게 콘서트를 하냐. 다른 팀하고 하면 어떻게 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이 송대관 태진아 콘서트는 명품이다. 이 명품 왜 버리냐. 영원히 끌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소회를 밝힌 적도 있었는데 이분들의 인연이 지금 40년이에요. 40년이요. 엄청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한때는 태진아 팬 또 송대관 팬 이래서 굉장히 마치 H.O.T하고 잭스키스 팬처럼 서로 막 이렇게 다툼도 있었지만 요새 송대관 씨 얘기로는 아예 이제 팬들이 섞여버렸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팬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둘이 함께하는 콘서트가 훨씬 더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하면서 이 각별한 우정을 쌓아온 것 같은데요. 이 콘서트에서 두 사람의 우정이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태진아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송대관 선배는 우리 사실 시가 바늘이라고 그래요. 콘서트도 정말 뭐 10여 년 이상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송대관 선배가 없는 태진아가 없고 태진아가 없는 송대관 선배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동안에 나보다 가수왕도 먼저 오셨고 10대 가수도 먼저 하셨고 돈도 더 많이 저보다 벌으셨고 또 나와. 노래도 히트곡도 나보다 더 많고 뭘로 내가 형님을 이기겠어. 지금 나는 형님을 존경하고 그러는데 모든 게 다 나보다 낫다 그러는데 저게 또 진심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분의 사이는 정말 가깝고 친한 것 같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데 자, 두 분 계속해서 좀 좋은 일 있으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전해드렸던 H.O.T와 제키도 우정만큼이나 또 계속해서 사랑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